네, 안녕하십니까. 황동문입니다. 오늘은 재수생을 위한 몰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재수를 이제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일단 이제 시험 보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도 물론 그 학생 때는 최선을 다하는 법을 몰랐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안 거는 이제 몰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최선을 다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 최선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최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회성 최선이 아니고 뭐 하루, 일주일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험은 한 1년을 이렇게 달리는 1년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일단 많이 실수하는 거가 잠을 줄이면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잠은 필요한 만큼 자는 거예요. 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낮에 졸려도 앉은 채 선잠을 자는 거예요. 그 대신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은 부족하지 않게 하고 낮에 졸려도 선잠을 자고 그 대신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몰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몰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몰입으로 연결이 되어야 신들린 듯이 재밌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제안을 했는데 의도적인 몰입 이론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하고 싶다 하면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효과가 있으려면 1초도 쉬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초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해서 관련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키면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도적인 몰입 이론인데 이것이 실제로 잘 작용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도적인 노력으로 이제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초 원칙이에요. 1초 원칙은 몰입도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절대적인 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1초 원칙을 실천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일주일 만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걸린 것만큼 중요한 상황에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거나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수하는 기간을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다 몰입이 돼서 이제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완된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을 하면 그 자체로 지치기 때문에 이완된 집중을 해야 되고 졸리면 선잠을 자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래요. 이완된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완된 집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 사진이 있는데 이런 거죠. 편안하게 힘을 빼고 이제 뭐 내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 문제에 대해만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뭐 다시 이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한다,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 30분, 뭐 1시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하면 다 지친다고 생각하는 건 지치고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슬로우 싱킹에 의한 1초 원칙을 실천하면 한없이 할 수가 있어요. 한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일 동안 1초 원칙을 실천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한 분은 또 앞으로 1000일을 목표로 또 1초 원칙을 이렇게 실천한다고 해요. 전혀 지치지가 않고 오히려 기분만 좋고 그렇게 돼요. 저희가 몰입 캠프에서 이제 인터뷰 1초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생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번 몰입 캠프에서 특별히 내가 이 점은 배운 것 같다. 과거에 몰랐던 것을 배운 것 같다. 이런 점 설명해 주시면. 그 점은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은데, 진짜 1초도 안 쉬고 생각을 한다는 게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거부감이 좀 세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저러다 막 번아웃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 일만 미치면 완전 빠져들고 몰입하면 그렇지 않고 즐겁구나라는 게 가장 큰 배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1초 원칙을 잘못 실천하면 물론 머리가 아프고 번아웃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완된 집중을 하고 졸리면 선잠을 자고 이렇게 1초 원칙을 실천하면 아무리 해도 지치질 않고 오히려 몰입이 돼서 즐겁고 신들린 듯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이런 1초 원칙을 실천하고 몰입을 한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몰입을 하기 전과 후가 이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결과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오늘 고1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께 4월 달에 몰입을 배우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서 총 내신을 1.1등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이 학생은 시험 기간에 특히 이제 한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1초 원칙을 그때 지킨 거죠. 그 다음에 실천하고 한 과목씩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한 과목을 이렇게 지속하는 거예요. 한 과목씩 집중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몰입을 하기 전에 등수하고 이제 몰입을 하면서 등수를 얘기를 했는데 3월에는 이제 몰입을 실천하기 전이에요. 전교 석차가 42등이었지만 5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5월 중간고사 때 이제 몰입을 적용한 거죠. 5등이 되었고 저번 주에 기말고사를 잘 쳐서 1학기를 전교 2등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1초 이 학생은 이제 주로 시험 때 1초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초도 쉬지 않고 하니까. 근데 그것에 부작용 없이 아무런 힘들지 않고 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몰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초 원칙을 실천하는데 재미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이 학생이 이제 성적이 급상승해서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몰입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도서관에 있던 몰입이랑 슬로우 싱킹 4권이 모두 대출 중입니다. 친구들도 앞으로 시험 기간 때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고1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1초 원칙을 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적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재수생은 이제 학교를 안 가잖아. 수업을 안 듣고 하기 때문에 1초 원칙에 의한 몰입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경우가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수생을 위한 그래서 재수생들이 이제 1초 원칙을 수업도 없이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1초 원칙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몰입의 효과들이 가장 잘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3사람의 재수생에 이런 몰입을 실천한, 몰입을 적용한 3명의 재수생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먼저 이 학생은 이제 2021년 3월 12일 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몰입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어요. 몰입을 실천하라고. 물론 그 수험 공부를 위한 11가지 원칙, 그거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도 있고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초 원칙이에요. 자, 5주차입니다. 가장 먼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혹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저도 모르게 어느새 공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게 불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또 태도가 변했는데 원래 저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바로 못 풀기 때문에 부족한 제 실력이 보이고 또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싫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싫어하는데 이제 몰입은 기본적으로
도전, 몰입에 의한 응전, 성공 경험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이랬던 학생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또 실력이 높아지길 원했지만 어려운 문제로 큰 좌절감을 느꼈기에 쉽고 아는 문제들을 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계속 도전해서 성공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정말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7주차.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통스럽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미련하게 했어요. 학생 때. 몰입을 몰랐을 때는. 그래서 이 학생이 몰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마음 편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몸과 정신은 더 스트레스 받는데 오히려 공부는 안 되고 정말 과거의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모르면 힘만 들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힘이 드니까 오히려 피하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과목만 계속하는 거. 이게 몰입도를 올리려면은 11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한 과목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과목만 계속하는 것이 정말 실력을 쌓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주차예요. 작년에 어렵고 시간이 부족해 손도 못 댔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는데 수능 이후로 처음 푸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정답률이 20% 안팎인 문제들인데도 어렵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인강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 방식으로 계속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 이제 이 관련된 장기 기억이 이제 발달이 돼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손도 못 댔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다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입 학습법 방식이 좋아요. 자, 16주차입니다. 지금 제가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읽고 싶은 책들도 많아지고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냥 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몰입을 하면 다 재밌어지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국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즉독즉해 방식으로 하라고 그래요. 교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즉독즉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영어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읽으면서 내용이 점점 이해가 갔습니다. 쉬운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2, 3일 정도 지나니 점점 영어 그대로를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가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재밌는 글읽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즉독즉해 하면 다 재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게 많이 읽으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영어 스토리에 몰입이 됩니다. 19주차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선택지를 보지 않고 저 스스로 답을 생각해 봤는데 선택지와 똑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 읽듯이 읽으니까 가로 빈칸 넣기를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저도 맞추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비슷한 의미의 단어만을 떠올려도 지문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대로 들어갈 내용을 맞춰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21주차입니다. 슬로우 싱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슬로우 싱킹이 이완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풀 수가 있어요. 슬로우 싱킹은 정말 신기합니다. 문제집을 풀면서 막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안 되면 바로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면 이완을 하는 거, 슬로우 싱킹 모드로 딱 바꾸는 거예요. 이완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문제를 풀기에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막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었는데 전부 슬로우 싱킹을 하니 다 풀어냈고 다 답을 맞춰냈습니다. 사람들이 안 풀리는 문제를 더 오히려 천천히 생각하는 게 더 잘 풀린다는 말을 굉장히 믿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른 재수생 사례를 소개할게요. 올해 2024년 재수생이에요. 5월달 건데 이제
재수생만 보는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4문제 정도를 넘어갔고 시간이 25분 정도 남았을 때 원래 같았으면 한 문제도 풀지 못하면 어쩌지? 이거 말고도 모르는 문제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다 날렸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일부러 천천히 생각해보자. 못 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4문제가 모두 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해야 문제가 잘 풀려요. 그래야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이완할 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잡고 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 경시대를 이제 나간 거예요. 어제는 포항시 수학 경시대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2시간 동안 6문제를 푸는 대회였는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6문제 푸는 거니까 한 문제당 20분을 주는 거네요. 5문제가 증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증명이라서 되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는데 연필을 놓고 제가 연필을 놓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연필을 놓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연필을 놓고 차근차근 이게 슬로우 싱킹이에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풀이 방법이 차례로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마법처럼.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완된 집중을 안 해봐서 이게 마법처럼 느껴져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래서 6개 중에 5.5개, 5개 반을 풀 수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대회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도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이렇게 마음 편하고 즐겁게 공부를 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조급한 상태에서. 근데 그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불리한데 역시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때 그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학생도 올해 11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본 학생인데 불안감이 있을 때예요.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계속 몰입이 잘 되다가 수요일쯤부터 불안감이 갑자기 올라와서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몰려오면 우리가 작업 기억으로 결국은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작업 기억. 그런데 작업 기억의 용량을 불안감이 차지해 버려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을 절반 이상을 쓰는 거야. 불안감이.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이 갑자기 올라와서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해야 문제가 잘 풀리는 거지. 그래야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돼서 문제가 잘 풀리는 거지. 불안감이 오면 걱정을 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감이 오면 풀리는 문제도 안 풀려요. 이게 그냥 참고 하면 되겠지 하고 계속해도 자꾸 불안한 생각만 들고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날은 학원에서 집으로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만 들고 일찍 들어와 편하게 기대에 앉아서 몰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니까 이제 몰입도를 올리려고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만 들고 일찍 들어와서 집에 와서 이제 편하게 기대. 이게 슬로우 싱킹이죠. 이완된. 편하게 기대서 몰입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몰입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할 때랑 또 이완된 상태에서 몰입도를 올릴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되다가 계속 집중하니까 불안감은 사라지고 몰입도가 올라가면 불안감은 사라져요. 몰입도가 올라가면 어느새 수학 문제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에 걸려서 풀어낸 뒤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안 풀렸던 문제들이 모두 풀리고 다시 편안한 상태로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불안한 상태에서는 안 풀려. 그런데 다시 몰입도를 올리고 편안한 상태로 이완된 상태로 하니까 안 풀렸던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몰입도가 낮을 때는 능력이 낮아요. 몰입도가 낮을 때. 특히 제일 낮을 때가 불안해할 때. 그때가 제일 낮아. 가장 좋을 때는 몰입도가 높고 마음이 편할 때, 이완될 때, 그때가 제일 우리가 장기 기억의 인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능을 보고 이럴 때 몰입도가 높고 이완된 상태, 마음이 편한 상태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능 때 불안해하는 거는 아주 시험을 망치게 돼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는 공부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학생 사례를 계속 할게요. 자, 수능 1주 전입니다. 보통 수능 1주 전이면 다들 불안해하는데 이제 몰입을 잘하는 학생은 불안해하질 않아요. 이제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하나도 긴장되지 않습니다.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딱 이맘때 정말 감정 변화도 심하고 공부보다는 다른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주말부터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그냥 넘길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수능 때는 저는 이제 끝까지 도전하는 걸 보통은 장려해요. 권하는데 이제 수능 재수생들은 뭐 최대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뭐 1시간, 2시간. 그렇지만 용기가 있는 학생은 끝까지 도전하라고 그래요. 저는 보통 1시간, 2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그때까지 자기 힘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 해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저는 이제 안 풀리면 끝까지 도전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학생도 계속 도전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인데도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며칠 동안 헤매고 모든 과정이 다 어긋났지만 다시 처음부터 도전해서 결국 해결했습니다. 정말 신났고 기뻤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서 4일째 되었을 때는 정말 편안해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생각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길을 가다 갑자기 정말 행복해져서 웃음이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수능 일주일 전에 저렇게 공부하면은 수능 일주일 전에 애울 게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하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굉장히 높은 몰입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저는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에 막 애우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4일 동안 몰입을 한 거죠. 그럼 이 학생이 시험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을 때 어떻게 봤느냐? 자, 시험을 보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2021년이 수능이 되게 어려웠답니다. 2021년 수능이 어려웠대요. 가채점을 해봤더니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특히 수학은 지금껏 봤던 어느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모의고사 어떤 모의고사 이제까지 봤던 어떤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몰입학습법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해답을 안 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학 성적도 빨리 오르지만 수능을 잘 보게 돼요. 수능.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기치 않게 나와도 갑자기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그해 어렵게 나와도 수능을 잘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모의고사보다는 수능을 더 잘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2023년 이제 재수생 몰입 사례예요. 3주 차입니다. 놀랄 정도로 속도도 빨라지고 정말 눈 떠 있는 시간 전부 무아지경 상태로 공부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루 16시간씩 무아지경 상태로 있습니다. 그 덕에 공부량도 늘고 실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재가 된 것 같습니다. 슬로우 싱킹. 이 학생이 효과감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 1초 원칙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수생이면 하루 종일 1초 원칙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입 효과들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선잠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유산소 운동 하루에 30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빠뜨렸는데 그 네 가지 슬로우 싱킹, 선잠, 1초 원칙, 유산소 운동 요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7주 차입니다. 이제는 몰입과 제가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도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높은 몰입도에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제 몰입 상태가 된 걸 이제 본인이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많은 양의 아이디어들이 한 번에 몰려와 자연스럽게 생각의 속도도 올라갑니다. 컴퓨터 정도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신들린 듯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쭉쭉 받아들였습니다. 이때가 몰입하면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으니까
재수생들은 하루 종일 몰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입 효과들이 나타나요. 몰입 효과가 나타나면 다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주 차입니다. 머릿속에 공부 내용으로 가득 채운 상태로 일주를 보냈습니다. 몰입할 때마다 느끼는 차분함과 고요함이 항상 인상 깊습니다.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선잠의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선잠이 몰입도를 올립니다. 4, 5시간 고민해서 푼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밥 먹을 때도 양치를 할 때도 이게 1초 원칙이야. 밥 먹을 때도 양치를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이렇게 붙잡고 연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가치 있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절로 깨어있는 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1초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다르게 심적으로 깊은 곳에서 묘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뭐 게임이나 유튜브나 자극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에 몰입해서 한 거는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이렇게 우러나요.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슬럼프도 없고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13주 차입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느낌인데도 정말 많이 공부한 제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번아웃이 안 오는 거죠. 1초도 쉬지 않고 하는데 번아웃이 안 와요. 번아웃 없이 이렇게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들 이제 처음 경험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13주차. 잠이 들기 전까지 이해가 가지 않고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매번 시도할 때마다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 다 풀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다시 그 부분을 보았는데 바로 풀렸습니다. 특히 잠잘 때 풀려요. 잠잘 때. 잠만 잤을 뿐인데 명확하게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선잠 또는 깊은 잠을 활용해야 돼요. 몰입은 우리가 잠잘 때 기억의 인출 능력이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18주 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하게 생각하며 공부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게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곧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 감옥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멀리서 조명하듯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위주로 공부해야 몰입이 잘 됩니다. 최대한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를 찾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돼요. 약한 부분,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 몰입을 통해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정도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통들 다 처음 경험하면서 놀래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이제 이런 적이 다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28주 차입니다. 몰입을 하는 순간에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풀고 나면 30분은 금방 지나가 있습니다. 한번 몰입을 시작하고 나면 공부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이 재미의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몰입의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는 이게 뭐냐면 하루 종일 1초 원칙을 지킬 수가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 소개하는 학생은 이제 요번 올해 이제 수능을 봤던 학생인데 원래 체육 특기자여서 전국체전에도 나갔던 학생인데 부상을 입어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11주 차예요. 사실 몰입이란 걸 알기 전까지 내 불안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다. 이 학생이 불안감이 많은 학생이에요. 불안감이 많은 학생. 근데 지금 수능이 100일보다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불안감은커녕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18주 차입니다. 이번 주에 치른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처음으로 90점 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몰입을 연습하기 전에는 아무리 쉬운 모의고사라도 항상 70점대를 맞았는데 몰입의 효과가 모의고사에 제대로 나타난 것 같아 기쁩니다. 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직독직해로 공부했는데 2등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1등급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항상 3등급이 나와서 이것도 정말 큰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항상 3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학원 원장 선생님, 이 학생이 무슨 재수 독학학원 같은 데를 이제 다니면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린 사람이 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학원에서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몰입의 효과가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울감이 이제 지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몰입도를 올려버리는 거야. 몰입도를 올리면 되는 거야. 한 문제에 온 정신을 기울이다 보니 그런 마음들은 금방 사라지고 이제 몰입도를 올린 거죠. 이 세상에 문제와 나만 남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리면 불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는 몰입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몰입도를 올려야 이제 내가 잘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생각해내는 속도가 정말 빨라진 걸 느낍니다. 몰입 전에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제 모습이라서 정말 감사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굉장히 천천히 해답 안 보고 몇 시간이고 생각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빨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늦게 푸는데 오히려 수학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예전에 못 풀던 문제도 풀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20주차입니다. 영어도 저번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문장에 따라 맥락상 해석하면 대부분 모두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 방식으로 하면 이 학생이 원래 3등급 받았잖아요. 근데 요전에 2등급이 됐고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독직해 방법이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려요. 성적을. 수학은 내 힘으로 푸는 거. 물론 재수행에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최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5시간 정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내 힘으로 푸는 방식이 성적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려요. 실력을. 자, 수능 1주 전이에요. 수능 1주 전. 수능이 이렇게 가까운데 정말 편안한 상태로 공부가 되고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또 뭐든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문제가 안 풀려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아직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요번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래요. 이번 수능에서 전과목 성적이 1등급 이상씩 모두 올랐대. 전과목에서 1등급, 어떤 거는 2등급 이렇게 올랐답니다. 수능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저만큼 성적을 올린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때 다시금 정말 몰입의 힘은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재수생들 이 몰입 코칭을 해주고 느끼는 거가 재수생들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몰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들이 재학생보다 재수생들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즐겁고 행복하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 힘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몰입 1초 원칙을 많이 지키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얼만큼 1초 원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 과정이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매일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처음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안증이 매우 심했던 제가 수능을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몰입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재수생만 3명을 이제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수험 공부에 있어서 의도적인 몰입의 효과는 수많은 사람, 지금 제가 소개한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에서 검증이 됐어요. 예전에 사법시험,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 그 몰입으로 해서 이제 2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게임 중독이었던 그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도 합격을 했는데 그게 98회 어쩌다 어른에 이제 이 학생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2 학생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한 학생이고 이 학생은 변리사에 합격했던 학생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2021년 변리사 수석 합격을 했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이제 법률저널 인터뷰 제일 마지막에 2년간 저희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매주 지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학론문 교수님 늦었지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몰입클럽 참여하다가 공군에 입대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몰입 11가지 원칙이죠. 수험 이제 제 강연이나 이런 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까지 몰입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원칙들을 충실히 지킨 결과 저는 병 883기 종합이론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대, 만점. 그래서 835명 중 1등을 했다는 거야. 이 학생이 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에요. 835명 중 1등을 하여 자대티오가 한 개 뜬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몰입,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인 몰입이 이렇게 수험 공부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점에 잘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1초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건데 그거를 부작용 없이 아무리 오랜 기간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몰입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